안녕하십니까. 역사대장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중2 시험 대비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이전에 하, 상,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는 봉건제도라고 해서 이 봉건제도는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이렇게 제후들,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뭐 그런 제도였어. 근데 이 제후들이 이제 서로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지. 이 춘추전국 시대는 일단 혼란기야. 봉건제도 이후의 혼란기. 춘추전국 시대가 더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철기를 사용해서 그런데 철제 농기구. 일단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 생산량은 많이 늘겠지.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철제 무기 사용하면 전쟁 많이 하겠지. 전쟁하면 뭐 좀 혼란스러워지겠지. 자, 생산량이 늘면 당연히 먹고 남은 거 팔게 되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도 사용하게 된다. 청동화폐. 자, 혼란스러우면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상가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라고 해요. 자, 각 제후별로 부유한 국가, 강한 병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상가들을 영입하게 되거든. 대표적인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유가사상. 유가에는 누가 있냐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혹은 뭐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해오면 왜 안 해왔니? 숙제 안 해오면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않아? 다음엔 해올 거지? 약속?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그 다음에 도가사상은 노자, 장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위자연,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연 상태는 평화로웠다 이거야. 근데 공자, 맹자 이런 애들이 인위적으로 지식 이런 걸 심어줘서 이 자연의 도의 상태가 깨졌다 이거지.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처럼 혼란한 사회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걸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옛날의 그 무위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 그대로 돌아가자. 이런 게 노자 장자의 사상이다. 그럼 숙제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숙제 없는 사회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하고 나중에 저녁에 중앙에 불 피워놓고 우가우가 춤추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그 뭐 강남에 직장인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부장한테 시달리고 회식하고 노래방 갔다가 지쳐서 와서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시달리고, 신석기 시대가 좀 더 행복하다 이거지. 자, 너무 인위적인 것을 비판하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위자연이다. 법가는 강력한 법에 의해 다스리자. 뭐 상왕, 이사, 한비자 이런 사람이 있어. 법가는 법. 그러니까 숙제 안 해오면 손목을 자른다든지, 지각하면 발목을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해오겠지. 강력한 법에 의해 다스리자. 묵가는 묵자. 묵자는 평등한 사랑. 이 두 글자로는 겸해라고 하는데, 겸해. 그러니까 공자의 사랑은 좀 차별적이야. 가족 위주의 사랑.
묵자는 평등한 사랑. 버스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올라와. 그럼 자리를 비켜주겠지? 근데 버스에 앉아 있는데 다른 할머니 올라오면 안 비켜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기 가족 생각하듯이 다른 가족한테도 평등하게 사랑을 줘야 된다. 이게 묵자의 사상이야. 자, 여기까지가 춘추전국 시대 이야기였어.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 그게 진나라인데, 자, 이제 진나라로 넘어가 볼게. 자, 진나라에 대해서 얘기할게. 오늘날의 차이나가 진나라에서 시작됐거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진시 황제. 황제라는 말을 처음 썼다 해서 진시 황제다. 진시 황제는 뭐를 채택했냐면 법가를 채택했어. 강력한 법가를 채택해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어. 그리고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도 싫어했어.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를 실시했다. 군현제는 그냥 중앙 집권이라 생각하면 돼. 군과 현을 정해서 군과 현을 나눠놓고 자기가 임명한 관리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 거거든. 중앙 집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나뉘어져 있던,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화폐, 문자, 도량형, 이런 것들을 통일해. 도량형은 그냥 물건을 재는 단위를 통일하는 거야. 킬로그램, 뭐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다 통일하는 거다. 그 다음에 흉노를 막기 위해서, 이 당시 그 북쪽의 흉노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거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사. 만리장성만 쌓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무덤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강압적인 법가 채택, 그 다음에 과도한 토목공사 이런 것 때문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진승 오강의 난이라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해버려. 알겠니? 자, 진나라 얘기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어. 자, 한나라로 넘어간다. 진나라 망하고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워. 그래서 한나라가 이기는데,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유방이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한고조라고 부른다. 한고조는 군국제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군국제는 그냥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도를 합친 거를 군국제라고 해. 자, 한고조는 이 정도로 됐고, 두 번째 한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무제는 다시 군현제를 실시해. 그리고 법가 말고 유가를 채택해. 유학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장건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비단길을 개척해. 이때 비단길은 비단을 교류했기 때문에 비단길이지, 뭐 길이 비단처럼 아름답진 않다. 길은 사막길이야. 울퉁불퉁한. 장건을 시켜 비단길을 개척한 것도 흉노를 막고자 함이야. 그래서 진시황제의 만리장성도, 그다음에 비단길도 다 흉노와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소금과 철, 요거를 국가에서 전매를 해. 독점 판매를 한 거지. 국가 재정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점 판매를 했다. 자, 한나라는 뭐 전한 한 200년, 그 다음에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잠시 들어섰다가 다시 이제 후한 200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잠시 있었어.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을 건국해. 자, 한나라의 중심 세력은 호족이야. 히읗이 들어가니까. 한나라의 유학은 흉고학이라고, 그 진시 황제 때 유학 책들이 좀 불탔어. 불타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책들에다가 이제 해설서 달고 이런 걸 흉고학이라고 해.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해요. 한나라는 이제 황건적의 난으로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다가 위초고 삼국지로 분열되게 된다. 지금 히읗이 들어가지. 호족, 훈고학, 한나라 히읗으로 연결해서 알아두고 한나라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 자, 춘추전국 시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아까는 그 키워드만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 상, 주, 주나라는 봉건제도라고 했지. 주나라 봉건제도는 지방 분권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각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 그 다음 한, 여기까지 아까 수업을 했지. 자, 춘추전국 시대에 철제 무기를 사용했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어. 그 다음에 농사에 소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사용해서 생산량이 느니까 그걸 팔면서 상업과 그 다음에 수공업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됐고 청동화폐도 사용한다. 춘추전국 시대 각 제후들이 자기 나라를 부국강병, 부유한 국가, 강한 병사로 만들기 위해서 사상가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혼란한 시기에는 항상 사상이 발달해. 그 혼란을 잠재워야 되니까 이 사상가 집단을 제자백가라고 해요. 제자백가는 유가에는 이제 공자 맹자가 있고 얘네들은 도덕, 인, 예, 사랑으로 다스리자. 그 다음에 도가 사상에는 노자, 장자 얘네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무위자연. 법가 사상은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자. 그 다음에 병가는 군사력, 손자병법. 손자가 있고, 묵가는 평등한 사랑. 이런 걸로 다스리자. 자, 이런 제자백가. 자, 춘추전국 시대는 이걸로 됐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진나라다. 진나라. 진시황제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는데 진시황제는 법가를 채택했어. 그리고 강력한 법가 사상에 반대하는 유학자들을 다 파묻어 버렸어. 생매장.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분산돼 있던 화폐, 문자, 도량령 이런 거를 통일하고 도로망도 만들고. 근데 너무 가혹하게 법가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토목공사 이런 거 하면서 결국 농민반란으로 멸망하게 돼. 한나라 한 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하는데 뭐 군현제, 봉건제를 합친 거야. 중요한 건 한 고조가 아니라 한 무제인데 한 무제 때는 다시 군현제, 한 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또 얘가 멸망시켰어. 그리고 소금과 철은 국가에서 독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장건을 시켜서 비단기를 개척하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다음 요건 잠시 넘어가고요. 자, 한나라 때는 유교를 채택했다고 했지. 한나라 때 유학은 훈고학, 그 다음에 중심 세력은 호족, 사마천의 사기, 체륜의 종이. 이 단원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가 어떤 책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는 한나라 거다. 그 다음에 제자백가는 춘추전국 시대 거다.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니? 자,
황건재계 난으로 쇠퇴하다가 위촉으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 자, 한나라 얘기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춘추전국시대 진 한나라에 대해서 수업했고요. 수업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